예, 어제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박 보훈처장의 교체는요, 단순한 공직자 교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실 박 보훈처장 그동안 극우 보수 세력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펴왔던 인사죠. 그래서 5.18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도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공약만 지킨다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수 있게 됐습니다. 9년 만에 부활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를 직접 작곡한 분의 소감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광주문화재단 김종률 사무처장,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직접 만나보죠. 김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예, 어제 그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표를 냈고 그게 네. 바로 수리가 됐다 이 소식 듣고는 어떤 생각부터 탁 드시던가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진즉 일이구나. 이루어졌을 일을 이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분을 사표 수리했다는 것을 듣고 문재인 새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지금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공약을 지키겠구나. 네. 부를 수 있게 됐구나. 그 생각 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지난 9년 동안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논리, 보훈처의 논리는 네. 이 노래가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말도 안 되는 몇몇 극우 보수 농객들의 이상한 그 얘기를 국민들의 한편의 여론이라고 호도하면서 예. 광주와 또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던 많은 그 5.18 관계자들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분들에게 예. 색깔을 입혔고요. 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했던 게 뭔고 하니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가다. 왜냐? 이 노래의 원작시는 박기환 선생이 지었고 그걸 이용해서 작사한 사람은 황석영 선생인데 이분은 무단방북했던 사람 아니냐. 네. 그리고 북한 영화에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갖다 쓰기도 했다. 이쯤 되면 이건 북한 노래 아니냐. 이거거든요. 글쎄 그게 논리가 안 되는 게 이 노래는 1982년도에 작곡이 된 겁니다. 예. 황석영 씨가 백기환 선생의 맷비날이라는 시에서 가사를 따와서 또 제가 작곡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예. 그 후로 아마 한 9년인가 10년 후에 황석영 씨가 북한을 좀 갔던 모양이고 그때 또 윤희상 씨가 곡을 좀 차용해 쓴 모양입니다.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쓴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의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북한에 쓰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찬양이시니까 쓰시오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북한에서 불렸으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억지 주장이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갖다 붙인. 그러니까 아리랑을 우리도 부르고 북도 부르는데 북이 부르니까 아리랑은 찬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아리랑 부르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정복주의자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억울하셨겠네요. 그런 노래의 작곡가인 양 얘기 되는 것이. 네, 그래서 제가 이 작곡한 작곡자가 이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항의도 해보셨어요? 저는 왜 가만히 계시나 사실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좀 많이 항의를 했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은 정말 아무 의식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 자체를 아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불려졌는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밖에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오히려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갈라놓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전두환 군부 독재 하에서는 몰래 불렀던 노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서 불러라 이렇게 허용이 된 거고.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재창이 금지된 건데. 네. 그 9년의 시기, 재창이 금지됐던 시기를 그럼 어떻게 비교하세요? 예전 군부 독재랑 떠올려 보면. 이게 1997년도에 아마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이제 공식 재창이 되기 시작해서 쭉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어 왔는데 이명박 정권 2년 차부터 갑자기 이 노래를 재창해서 금지. 합창으로 불리고 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면서 뭐 방아 타령으로 뭐 조치한다라든지 예, 예. 또는 또 새로운 기념곡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2000년도가 맞는 이런 21세기에 갑자기 이걸 금지하는 걸 들으면서 저희는 기가 막혔고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 때보다 민주화 때 금지된 게 더 기가 막힌. 네, 이 민주화 시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그러셨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2년도에 이거 만드실 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종률 사무처장이 김종률 작곡가님은 원래 대학가요제 출신이시잖아요. 대중가요 만들던 분.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민중가요 만들게 되셨어요? 제가 아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아마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좀 통기타 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을 분인데. 예,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 5.18이 제 모든 삶을 바꿔놨고, 제 지난 삶을 다 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 일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한편으로는 또 많이 아쉽기도 하죠. 그래요. 임을 위한 행진곡 뭐 수도 없이 불려져온 노래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느낌에는 네. 이제 9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올해 처음 부르게 된다면 다시 부르게 된다면 저는 그 순간이 김종률 사무처장한테는 아주 잊지 못할 순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잊지 못할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예. 첫째는 그 82년도에 4월에 1박 2일의 그 짧은 그 제작을 마치고 예. 이 노래를 마치고 카세트 레코더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그 제작 했던 분들과 그 느꼈던 그 신선한 충격 예. 참 잘 만들어졌구나 표현됐구나 하는 충격이 있었고요.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올 때 야. 네, 처음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들었을 때 참 잘 만들어졌다 잘 표현됐다는 그 기쁨이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97년도 처음으로 공식 기념식에서 이렇게 개창되었을 때 예. 정말 그 가슴 떨리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대통령과 같이 이번에 부를 수 있다면 재창할 수 있다면 아마 또 세 번째 잊지 못할 감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의 뭐 공약이 지켜진다면 이번에 돌아오는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재창할 수 있을 거다 믿으면서 사무처장님 모습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네, 당연히 노래 부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9년 만에 재창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작곡한 분의 소감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광주문화재단 김종률 사무처장,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직접 만나보죠. 김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예, 어제 그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표를 냈고 그게 네. 바로 수리가 됐다 이 소식 듣고는 어떤 생각부터 탁 드시던가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진즉 일이구나. 이루어졌을 일을 이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분을 사표 수리했다는 것을 듣고 문재인 새 대통령이 어제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박 보훈처장의 교체는요, 단순한 공직자 교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실 박 보훈처장 그동안 극우 보수 세력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펴왔던 인사죠. 그래서 5.18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도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공약만 지킨다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수 있게 됐습니다. 9년 만에 부활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를 이쯤 되면 이건 북한 노래 아니냐 이거거든요. 글쎄 그게 논리가 안 되는 게 이 노래는 1982년도에 작곡이 된 겁니다. 예. 황석영 씨가 백기환 선생의 맷비날이라는 시에서 가사를 따와서 또 제가 작곡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예. 그 후로 아마 한 9년인가 10년 후에 황석영 씨가 북한을 좀 갔던 모양이고 그때 또 윤희상 씨가 곡을 좀 차용해 쓴 모양입니다.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약속한 대로 지금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공약을 지키겠구나. 네. 부를 수 있게 됐구나. 그 생각 드신 거죠? 네. 그렇죠. 지난 9년 동안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논리, 보훈처의 논리는 네. 이 노래가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말도 안 되는 몇몇 극우 보수 농객들의 이상한 그 얘기를 국민들의 한편의 여론이라고 호도하면서 광주와 또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던 많은 그 5.18 관계자들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분들에게 색깔을 입혔고요. 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했던 게 뭔고 하니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가다. 왜냐? 이 노래의 원작시는 박기환 선생이 지었고 그걸 이용해서 작사한 사람은 황석영 선생인데 이분은 무단 방북했던 사람 아니냐. 네. 그리고 북한 영화에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갖다 쓰기도 했다.